일주일 전쯤에 제가 이제 탭스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남학생 두 분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번에 경찰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특히 이제 형사법이 어려웠다면서 저도 이제 한 몇 시간 내에 탭스를 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뭐 탭스 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법이 정말 어렵게 출제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뭐 개수 같은 경우에는 몇 개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실 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법원행정고문고시에서 개수 문제를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론 개수 문제나 기억 요인이랑 뭐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속칭 이제 찍기 시험이 돼버려서 사실 그렇게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 문제 자체가 경감부보다도 어렵게 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이 경감부랑 순경 시험이 이제 바뀔 정도로 됐기 돼서 뭐 7급이 이제 9급보다 7이 더 낮으니까 숫자가 더 적으니까 9를 더 어렵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출제를 한 것 자체도 사실 이제 근데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만약에 절대평가라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합격하는 데는 이제 일정 수준 점수가 되게 좀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아는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 이렇게 좀 보신다면 그래도 이제 몇 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있고 시간 분배를 좀 잘 하셨으면 나만 못 치는 게 아니라 다들 못 쳤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점수는 상대평가고 굳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이제 좀 인지해 두신다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헌법을 일단 한번 풀어볼 건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헌법도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9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7급 수준으로 좀 출제한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몇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1번부터 먼저 보시면 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번을 보시면 사실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이제 명문 규정이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판례로서도 많이 인정이 되었었는데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 관계는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원래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평등의 원칙과 비교되면서 평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의 평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신뢰보호 원칙은 불법이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사례형으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행정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에서 행정사는 아마 이거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특히 행정법에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뢰보호 원칙을 조금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정답은 3번인데 크로스 오답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진정이랑 진정을 바꿨어요. 이게 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 형사권보다 당사자가 국법 질서에 기대했던 신뢰 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 사정이 없는 한 국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이제 그대로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진정이기 때문에 진정이 아니긴 한데 진짜라고 사실 이해하시면 되고 부진정은 그냥 이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진짜가 아닌 가짜도 아닌데 진짜가 아닌 약간 그런 것 이제 부진정 뭐 가짜라고 표현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가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요건이 조금 다른 이게 이제 부진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진정 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이익을 조금 존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크로스 오답으로 이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고 조금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 보시면 사실 이제 헌법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뭐 출제에 있어서 좀 볼 필요는 사실 뭐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 다 이제 헌법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것도 맨날 나왔던 이제 7급에서 맨날 나오는 이 4번이랑 이제 3번 같은 경우 혹시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시고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련한 것 한번 더 볼까요? 기본권 보호 의무 같은 경우도 기본권 보호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판례가 더 생겼죠.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좀
조금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판례가 이제 확 이게 소음기 기준이죠.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례형은 잘 안 나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켰냐 안 지켰냐 사례는 그냥 절대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이게 그 세월호 관련된 이제 판례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 이게 탄핵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신체 안전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 행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왜냐면 이제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라 하더라도 세세한 것들은 장차관이라든지 부처청이 그런 행정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다 쉬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빨리 제가 좀 본다는 선하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있었거든요. 부동산 문제만 딱 하고 이제 끝내고 싶은데 부동산 문제가 어 부동산 문제가 이 부동산은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최근에도 이제 계속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약간 불이타 문제로서 이제 그런 이제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하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17번을 볼게요. 17번 이제 3번 지문인데 사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그 객관식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전문적 영역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임시 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 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제한한다. 물론 이제 암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도주법이라고 하거든요. 실무에서 도주법에 봤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임시 수용 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요. 재건축은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은 제가 예전에 대통령 공약집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져서 재개발로 됐어요. 이거는 올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조금 이제 한 단계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달동네에서 전반적인 재개발을 하는 것이 반면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에 가깝거든요. 제가 재건축이랑 재개발 사업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설명을 좀 하지 않고 지금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또 아마 다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환지 처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도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환지할 필요도 없겠죠. 수용을 한다는 게 이제 환지를 한다는 것도 예전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법 조문에도 사실 나와 있는 건데 주택 재개발 사업이랑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져서 그냥 재개발이 되었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만 이제 공업지역임에도 그런 이제 건축허가가 나서 이제 주택을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이제 건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외적 승인에 해당됩니다. 예외적 승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수용 시설 설치 등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기 때문에 부유한 동네에 사는 것이고 특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까지 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예전에 그런 이제 윤 대통령 당선 공약 이러면서 이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재건축은 아니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원래 이전에 몇 달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런 부동산에 관련 실무를 좀 하신 분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즉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게 분화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재건축이 됐고 재건축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또 빠져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도 판례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으신 분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경찰도 이제 뭐 가산점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 관련된 법규라든지 아니면 행정법을 좀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사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 아니 도시계획 기사라든지 다른 기타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전문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보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어차피 뭐 다른 이제 전문 강사분께서 이제 다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주관식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객관식은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 이제 간 학문적으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 시험 출제 경향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판례가 뭔지도 모르고 형법에 그런 이제 9가지 형벌도 모르시는 분들도 문제를 보시면서 헌법 문제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제도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이신 분들은 쉽게 보시겠죠. 이게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아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거네. 이것도 이제 퇴직급여 제도 같은 경우에 초단기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5시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노무사 하신 분이 이제 푸신다면 잘 모르는 판례를 안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15시간 맞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시험을 풀게 된다면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긴 한데 모든 문제들이 다 통합이 돼 있고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도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시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분들도 물론 훌륭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된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사법 시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계속 바뀌고 약간 생물처럼 계속 이제 진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문적 영역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공부를 조금 두텁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두텁게 공부를 하시다가 뭐 다른 전문 자격증 저도 이제 자격증을 되게 많이 땄거든요. 거의 뭐 물론 민간 자격증인 것도 많고 국가 공인 자격증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할 때 조금 알아먹는 게 되게 쉬웠었어요. 왜냐면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를 안 듣고 제가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이제 속가서 딱딱 들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또 7급을 또 합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객관식 이제 법 관련된 시험 같은 경우가 아마 증명된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